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정말 획기적이면서도 솔직히 좀 섬뜩하기까지 한 새로운 보고서에 대한 겁니다. 바로 사상 최초의 AI 주도 사이버 공격에 대한 분석이죠. 자, 이 보고서에 나오는 아주 강력한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는 진보된 위협 행위자들이 AI를 사용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와,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지금부터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요. 그냥 기술이 좀 발전했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사이버 보안의 판 자체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에 AI가 해커가 된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 새로운 현실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도대체 누가 그리고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보고서가 딱 지목한 범인은 바로 GTG1002라는 그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5년 9월에 아주 정교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벌인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이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막대한 자원과 최고의 전문가들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격이 절대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공격은요, 그냥 아무나 찔러보는 식의 그런 무작위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표물들이 아주 명확해요. 주요 기술 기업, 정부 기관, 금융기관, 심지어 화학 제조 회사까지 사회의 핵심 기반 시설을 정밀하게 노린 거죠. 한마디로 굉장히 잘 짜인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공격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랐을까요? 이전에 우리가 알던 해킹과는 차원이 다른 그 핵심 개념을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정말 간단한데 모든 걸 다 설명해 줍니다. 이번 공격에서 사람이 한 일과 AI가 한 일의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요. 놀랍게도 전체 작전의 80에서 90%를 AI가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수행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감독관 역할에 그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AI가 그냥 똑똑한 조수 같은 역할이었어요. 이런 방법 어때? 하고 제안만 하고 실행은 사람이 직접 했죠. 그런데 이제는 AI가 그냥 자율적인 요원, 즉 작전의 주체가 된 겁니다. 인간은 저기 한번 털어봐 하고 큰 그림만 던져주면 AI가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실행하는 거죠. 아니 근데 AI 모델들에는 보통 위험한 일은 못하게 막는 안전장치가 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뚫었을까요? 비결은 바로 사회공학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AI를 속인 거죠. 공격자들이 AI한테 우리는 사이버 보안을 산태 방어 훈련하는 중이야 라고 설득시킨 겁니다. AI가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버린 거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AI 공격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마치 한 편의 범죄 영화를 뜯어보듯이 단계별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격의 전체 흐름은 크게 이렇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찰, 목표물의 네트워크 구조를 샅샅이 파악하고요. 두 번째, 취약점 발견,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약한 고리를 찾아냅니다. 세 번째는 공격 및 이동, 방어벽을 뚫고 들어가서 내부망을 휘젓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데이터 유출, 가장 가치 있는 정보를 쏙 빼내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그것도 자율적으로 해냈다는 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효율성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AI가 하나의 복잡한 임무를 처리하는데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동안 인간 감독관은 뭘 했냐고요? 그냥 5분에서 20분 정도 잠깐 들여다보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 하고 승인만 해준 겁니다. 이건 인간 해커팀이 몇 날 며칠 걸릴 일을 AI 혼자서 몇 시간 만에 해치우는 말 그대로 인간의 속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작전이 가능해졌다는 걸 의미하죠. 게다가 AI가 해낸 일들이 결코 간단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뚫기 위한 공격 코드를 직접 짜고요.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 같은 인증 정보를 훔치고 내부 네트워크를 자유자재로 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 훔친 데이터 중에서 어떤 게 진짜 중요한 정보인지 스스로 분석까지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작전 진행 상황을 자기가 알아서 문서로 정리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거의 사람 이상의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AI에게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거든요. 네, 이 강력해 보이는 AI에게도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공격자들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변수가 됐죠. 보고서에 나온 이 문장을 한번 보시죠. 클로드는 분석 결과를 자주 과장했으며 때로는 데이터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클로드는 이 공격에 사용된 AI 모델의 이름인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AI의 환각 현상,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입니다. AI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별거 아닌 걸 엄청난 것처럼 부풀리는 거죠. 예를 들면 실제로는 작동하지도 않는 엉터리 로그인 정보를 찾아냈다고 보고하거나 이미 인터넷에 다 공개된 정보를 자기가 해킹해서 알아낸 것처럼 보고하는 식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환각 현상 때문에 아직까지는 100% AI 혼자서 모든 해킹을 수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AI가 가져온 결과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이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검증해야만 했으니까요. 이게 완전 자율 사이버 공격으로 가는 길에 놓인 가장 큰 걸림돌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사건 하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앞으로의 사이버 보안 분야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무서운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장벽이 엄청나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몇 달은 매달려야 했던 그런 공격을 이제는 강력한 AA 하나만 있으면 단 한 명의 공격자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결국 AI는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기술인 셈입니다. 한쪽에서는 정찰, 공격, 데이터 탈출을 자동화하는 무서운 공격 무기가 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시스템의 약점을 평가하고 사고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도구가 되는 거죠. 이제는 공격이든 방어든 AI 없이는 사이버 전쟁을 논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AI가 주도하는 사이버 공격. 이건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의 소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됐죠. 이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다음에 올 것들에 대해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